안녕하세요. 고등학교 프로그래밍 C 언어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2학기가 시작을 했는데요. 벌써 3주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진도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C 언어를 바탕으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짧게 진행을 하려고 했지만 들어있는 내용이 많다 보니까 많은 내용을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3단원을 들어가면서 1, 2단원은 1학기 때 학습을 했으니까요. 복습을 해주시기 바라고 3단원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함수고요. 오늘 같이 진행을 시작을 할 거예요. 두 번째 포인터 단원이고, 세 번째 구조체와 공용체, 네 번째는 파일 입출력으로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다섯 번째 단원은 C 프로그래밍 실습이라는 내용이고요. 4단원에는 프로그래밍 설계 등등의 내용들을 학습을 하게 되니까 이 프로그래밍 실습이라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천천히 수업을 따라오시면서 하나하나 완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C 언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조금 더 심화적인 부분을 학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학습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프로그램을 잘 완성을 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들을 구성을 할 수 있으니까 꼭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C 언어의 꽃이라고 하는 부분이 2학기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따라와 주시고요. 만약에 못 따라온다라고 하면은 저한테 질문을 해서 억지로라도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프로그래밍, 오늘은 함수를 배울 것이요. 영어로는 펑션이라고 하죠. 대표적인 함수라고 하면은 자판기가 있겠죠. 동전을 집어넣으면은 어떠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제품이 나오잖아요. 그런 동작들을 우리는 펑션이라고 하고요. 수학에서도 배웠다시피 프로그램에서도 함수라는 내용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함수라는 것, 오늘은 함수의 개념의 종류, 그리고 필요성, 그리고 함수를 정의하는 방법들을 설명을 할 거고요. 사용자 정의 함수를 호출하고 결과값을 반환하는 프로그램들을 작성해 보도록 할 거예요. 간단한 프로그램들 작성해 볼 테니까 꼭 따라와 주시기 바라고, 어려운 내용이라고 하면 제가 꼭 알려드리니까요. 빠짐없이 잘 이해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수라는 내용, 소단원, 중단원으로 나눠보면은 함수의 이해라는 부분으로 나눠지고요. 사용자 정의 함수, 라이브러리 함수, 제기 함수, 변수의 범위, 기억 클래스라는 부분으로 총 5가지로 나눠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총 5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이거는 활용하기라고 해서 실습 문제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5가지 내용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함수의 이해라는 부분은 함수의 정의부터 시작을 해서 함수는 어떻게 생겼는지, 함수는 무엇인지, 함수에 대해서 학습을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함수라는 거 평상시에 많이 사용해 왔지만 그 함수라는 게 무엇인지 잘 생각을 하면서 사용해 보진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이렇게 함수의 이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함수란 무엇인지를 학습을 할 거고요. 두 번째, 사용자 정의 함수라고 해서 사용자 정의 함수를 어떻게 정의를 하고 어떻게 사용을 할 수 있는지를 학습을 할 거고요. 함수라고 했을 때 사용자 정의 함수도 있지만 라이브러리 함수도 존재합니다. 라이브러리 함수란 무엇인지 학습을 해볼 거예요. 제기 함수라는 거, 우리가 함수를 사용하면서 제기 함수라는 걸 사용하거든요.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함수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알고리즘을 어떻게 짰는지에 따라서 제기 함수를 사용할지 사용하지 않을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짧고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생략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제기함수 알고리즘으로 짜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구성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할 겁니다. 간단한 예시를 하나만 더하기, 덧셈 같은 그런 간단한 예시를 같이 풀어볼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을 짜도 되는구나, 난 다른 식으로 알고리즘을 짜가지고 완성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변수의 범위, 기억 클래스라는 부분을 마지막으로 학습을 하게 돼요. 우리가 함수라는 걸 사용하면은 이제 변수라는 걸 잘 다뤄야 되거든요. 이 변수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어느 범위에서 라이프 사이클은 어떻게 어떻게 유지가 되는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5가지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을 할 거예요. 오늘 함수라는 부분을 진행하기 앞서서 함수를 여러분들은 무의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첫 번째 배운 프로그램이었던 헬로 월드를 출력하는 이 출력문을 보도록 합시다. 여기에서 우리는 벌써 2가지의 함수를 사용했어요. 첫 번째는 메인 함수고요. 두 번째는 printf 함수입니다. 메인 함수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을 때 메인 함수가 실행이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메인 함수부터 실행이 돼서 그 안에 있는 동작들이 수행을 한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두 번째, printf라는 부분은 stdio.h라는 헤더 파일에서 사용을 하는 함수이다, 정의가 된 함수이다 라는 거 수업 시간에 했으니까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학습한 내용들은 함수를 알게 모르게 사용해 왔고요. 그런 함수들을 오늘 본격적으로 배워보겠다 라는 부분이 중심적인 내용이 될 거예요. 함수를 보도록 할게요. 함수라는 것은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입니다. 메인 문장을 시작으로 우리가 프로그램들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함수는 프로그램을 구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서로 연관된 특정 작업들을 독립적인 처리 단위로 묶어서 정의하고 수행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함수를 사용함으로써 다양한 이득을 볼 수 있는데요. 교과서를 보시면은 나와 있습니다. 적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로는 15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적어 드릴게요. 교과서 152페이지에 존재하고요. 152페이지에 함수를 사용하면 좋은 점 3가지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여기서 보시는 것과 같이 동일한 문장들을 한 가지 함수로 묶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묶어낸다라고 하면은 간결성이 높아져요. 그렇죠? 여러 줄을 적을 거를 한 줄로 적어서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될 거고요. 동일한 기능들을 묶어서 사용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유지보수를 할 때 용이하고요, 효율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를 할 때 이 안에 있는 휴게실을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뭐 편의점을 간다로만 바꾸더라도 모든 과정들에서 동작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재사용성입니다. 함수라는 것은 왜 사용하냐면요, 동일한 동작들을 여러 번 사용해야 될 때 우리가 함수를 사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동일한 동작들을 여러 번 사용한다는 점에서 재사용성이 크게 두드러지고요. 이렇게 여러 줄로 적을 거를 우리는 간단하게 한 줄로 표현함으로써 간결하게 사용할 수 있다. 다양한 동작들을 한 번에 묶어서 관리하는 거다 보니까 유지보수를 할 때 용이할 수 있다 라는 3가지 장점을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수의 기본 형태로는 머리 부분과 몸체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머리 부분에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다, 어떤 식으로 반환을 하겠다 라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첫 번째, 메인 함수를 보도록 할게요. 메인은 보통 인티저 메인으로 입력을 받을 거예요. 인티저라는 것은 자료의 반환형을 말합니다. 항상 마지막에 return 0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종료를 해줬죠. 그래서 만약에 프로그램이 종료됐을 때 우리는 프로그램이 0번으로 종료가 됐다라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이 0번이라는 거는 정상 종료겠죠. 네, 이 메인 문장이 정상적으로 끝나게 됐을 때 0번대로 끝나게 되니까 정상 종료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함수의 이름이요. 이제 함수도 한 가지의 변수처럼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함수의 이름은 유일해야 됩니다. 한 가지 함수를 사용할 때 한 가지 동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일해야 될 거예요. C 언어에서는 다양성을 보장해주지 않기 때문에 보장해주나? 잘 모르겠습니다. C 언어에서는 함수 이름이 명확해야 돼요. 그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함수가 명확해야 된다는 점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다양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알아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매개 변수 목록이요. 매개 변수가 없을 때도 있고요.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 매개 변수라는 것은 함수 내에서 사용을 할 때 미리 받아오는 값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메인 문장이 실행될 때 더 필요한 값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메인 문장이 실행이 됐을 때 더 값들이 입력이 됐다라고 하면은 매개 변수에서 받아올 수가 있고요. 다른 함수에서 매개 변수를 사용하는 것을 종종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수의 기본 형태는 머리와 몸체로 나눠진다. 두 번째, 함수의 이름이 있어야 된다. 자료의 반환형이 있어서 자료가 어떤 식으로 반환이 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된다. 마지막으로는 함수를 실행할 때 필요한 매개 변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까지 보고 오시면 됩니다. 함수의 기본 형태 글로써 나타냈어요. 글로써 나타냈으니까 한 번씩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함수의 이름은 변수랑 매우 닮았습니다. 변수를 지정할 때랑 매우 닮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수의 이름을 정의를 해주면 될 거고요. 각각에 대한 내용들 한 번 정도 읽어보면은 문제없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함수를 나눠보면은 함수를 정의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용자가 직접 만드는 함수가 있을 거고요. 혹은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함수들을 모아둔 라이브러리 함수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우선 사용자 정의 함수부터 보도록 할게요. 사용자 정의 함수라는 것은 사용자가 필요한 알고리즘에 따라서 사용자가 만드는 함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직접 기능을 정의해서 사용을 하고요. 함수의 특성을 고려해서 이름을 지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라이브러리 함수라는 건데요. 라이브러리 함수라는 것은 미리 만들어진 함수이다. 사용자가 많이 돼서 미리 만들어진 함수이다 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시를 일단 사용자 정의 함수부터 보도록 할게요. 사용자 정의 함수는 세 가지 과정으로 진행이 되게 돼요. 첫 번째는 함수를 선언해야 되고요. 두 번째, 선언한 함수를 정의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선언도 하고 정의도 했으니까 이제 본 알고리즘에서 호출을 해야 되겠죠. 이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완성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함수 선언이 빠져있다, 함수 호출이 빠져있다, 함수 정의가 빠져있다라고 했을 때 오류가 발생하게 돼요. 함수 호출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함수를 아예 실행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오류는 발생은 하진 않지만 함수를 만들어준 이유가 없죠. 두 번째, C 언어라는 것은 절차적인 언어다 보니까 상단에서 하단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미리 함수들을 선언하지 않으면은 함수를 호출했을 때 이 sum이라는 부분, sum이라는 사용자 지정 함수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정의되지 않은, 만들어지지 않은 함수이다 라는 거로 표시가 되니까요. 그 부분 꼭 이해하시고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함수가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선언만 되어 있고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은 함수입니다 라고 해서 오류를 띄워주니까 그 부분 보도록 해주세요. 실습을 할 때 한 번 정도 같이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요.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함수의 호출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의 호출 과정 간단해요. 자, 라인을 조금 하나씩 적어보도록 할게요. 1번 라인, 2번 라인, 3번 라인, 4, 5, 6, 7, 8, 글씨가,
9, 10, 11, 12, 13, 14, 15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이제 C 언어라는 것은 상단에서 하단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인을 보도록 할게요. 우리 stdio.h라는 헤더 파일을 선언하게 됩니다. 표준 입출력을 사용할 거구나, 입출력에 대한 기능들을 설명해둔 헤더 파일을 가지고 왔구나 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이 sum이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이제 sum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선언을 했다 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메인 문장을 만났어요. 메인 문장을 만나게 되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고요. 프로그램이 실행된다 라는 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SU1, SU2, S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SU1, SU2, SU3라는 변수들을 지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두 수를 입력하세요 라는 부분에서는 우리 SU1과 SU2를 임의로 3과 4로 받을 수가 있겠죠. 사용자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수가 되든지 %d, %d로 우리가 정수형으로 입력을 받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sum이라는 함수가 있었죠. sum을 확인하기 위해서 미리 우리가 어떤 함수를 지정했나, 선언을 해놨나 확인하면 되고요. sum이라는 함수가 선언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이 선언이 된 내용이 정의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확인을 해줄 때 11번 라인에 sum이라는 함수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sum이라는 함수를 확인해 주시고요. 이 sum이라는 부분으로 점프를 하게 됩니다. 점프를 하게 되면은 SU1에는 3이라는 숫자가, SU2라는 숫자는 4라는 숫자가 복사가 되게 돼요. 그래서 이 result라는 값에는 3 더하기 4라는 값이 저장이 됩니다. 즉 7이라는 숫자가 저장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result라는 값에는 7이라는 값이 저장이 될 거고요. 이것을 리턴해 주기 때문에 이 값은 최종적으로 7이 된다라는 점 보시면 됩니다. 7이 됐다라고 했을 때 S라는 부분에 우리가 대입을 해주죠. S는 이제 7이 SU3가 아니고 S였죠. S라는 숫자는 이제 7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printf 두 수의 합은 7입니다 라는 숫자가 7입니다 라는 문자가 화면에 프린트가 되고요. 그래서 종료가 되죠. 이 과정들을 보면은 절차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1번 라인부터 7번 라인까지는 정상적으로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7번 라인에서 우리가 sum이라는 함수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 sum을 확인해서 11번째 라인으로 점프를 하게 돼요. 11번째 라인부터 15번째 라인까지 이 sum이라는 부분이 종료가 될 때까지 동작을 하게 되고요. 종료가 되면 다시 7번 줄로 넘어와서 10번 줄까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라이프 사이클 꼭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함수가 진행이 되는지 보실 수 있는 안목을 키우셔야 돼요. 자, 우리가 함수를 사용할 때 두 가지 매개 변수 전달 방법이 있어요. call by value라는 방법과 call by reference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함수를 사용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sum이라는 함수를 사용할 텐데요. 두 수를 입력받았을 때 매개 변수를 입력받는 방식에 따라서 call by value라는 방식, call by reference라는 방식이 달라진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지금 중요하지 않은 부분, 요거는 조금 지우고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call by value부터 보도록 할게요. 프로그램은 상단에서 하단으로 진행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메모리 공간 안에 우리 KOR이라는 변수가 30이라는 수가 입력이 되고요.
mat라는 변수가 62 입력이 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다음과 같이 메모리 저장 공간 안에 다음과 같이 적재가 될 거고요. 우리 호출된 함수 sum이라는 함수로 호출하게 되면은 su1, su2의 매개 변수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부분이 진행이 되면은 sum이라는 함수로 점프를 하게 되겠죠. 점프를 했을 때 이 su1, su2가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su1 부분에 지금 30과 60이 되어 있다라 그러면은 su1 부분에 30이라는 숫자를 복사해 줄 거고요. su2라는 부분에 60이라는 숫자를 복사해 줄 거예요. 색다른 저장 공간을 만들어 줄 텐데 30이라는 숫자, 60이라는 숫자를 복사해 줄 거다. 밸류, 값만 복사를 해 줄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sum이라는 부분 안에서 이 함수 안에서 su1이라는 부분을 100으로 변환해 주고 su2라는 부분을 200으로 변환해 주더라도 이 함수가 끝났을 때 KOR이라는 부분, MAT라는 부분이 명시적으로 변동이 안 됐죠. 이런 부분이 우리 값만 가지고 와서 복사해서 사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방법을 call by value라는 방법이다 라는 거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요건 조금 크게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는 call by reference예요. C 언어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 보시면 돼요. KOR 30, MAT 60. 이것도 마찬가지로 메모리 공간 안에 30이라는 숫자 그리고 MAT라는 부분에 60이라는 숫자가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매개 변수를 넘겨줄 때 N%를 적어주게 돼요. 이 말인 즉슨 KOR을 위치값만 넘겨주겠다라는 거고요. KOR, 메모리에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는지 위치값을 넘겨주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호출되는 함수로 넘어오게 되면은 위치값을 알려주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su1이 가리키는 거는 KOR이 저장이 된, KOR 메모리가 저장이 된 그 공간을 가리키는 거고요. su2도 마찬가지로 공간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에서 원래는 지금 어떻게 돼 있죠? 30과 60이 30과 60이라는 숫자가 저장이 되어 있을 텐데요. 30이라는 숫자를 이제 100이라는 숫자로 바꿀 거고 60이라는 숫자를 200이라는 걸 바꾸게 되면은 call by reference에서는 KOR, MAT라는 부분이 변하게 된다라는 걸 보시면 돼요. 방금 전에 value에서는 값들을 그냥 단순하게 복사해서 복사해서 사용했다라고 하면은 여기는 주소값을 바로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값들이 같이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나타나는 이 기호들 여러분들 생소할 거예요. 이 N%라는 기호 그리고 이거 별 기호가 있는데 이 기호들은 여러분들이 포인터를 배우게 되면은 명확하게 배울 부분이라 이건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알려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call by value에서는 값이 안 바뀌지만 메인 함수에 있는 값이 안 바뀌지만 호출된 함수 call by reference에서는 이 메인에 저장된 값이 바뀌게 된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라이브러리 함수라는 것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함수들을 저장해둔 헤더 파일을 불러와서 함수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요. stdio,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이라는 의미죠. 표준 입출력이라는 거, stdlib, 표준 유틸리티 함수. 스트링이라는 것은 문자를 처리할 수 있는 함수를 뜻하고요. math, 수학의 다양한 기호들, 사인, 코사인, 탄젠트, 제곱수, 로그수, 스퀘어 루트, 이게 뭐였죠? 지수, 로그, 제곱수 등이 있습니다. time.h라는 부분은 클럭 타임을 쓸 수 있는 부분이고요. 마지막 conio라는 것은 콘솔 인풋 아웃풋인 것 같아요.
콘솔 인풋 아웃풋이라고 해서 get 캐릭터, put ch, c puts 등등의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라이브러리는 여러분들이 다 암기할 수가 없어요. 자주 사용하는 함수들만 암기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어떤 다른 함수들을 확인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인터넷에 검색해서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과 같이 우리들은 함수의 이름을 알면은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헤더 파일을 찾아볼 수가 있고요. 함수의 프로토타입이라 그래서 이 함수가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bs라는 함수를 보도록 할게요. abs라는 함수는 절대값을 계산하는 함수라고 해요. 정수를 입력받아야 되겠죠? 인자값으로 정수를 입력받아야 됐고요. 그리고 abs라는 함수를 통해서 정수값을 입력받을 텐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는 거겠죠? abs 마이너스 10이라는 숫자가 입력이 되면은 출력이 되는 값으로 10이 출력이 될 겁니다. 반환이 되는 값으로 10이 반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여기 안에 정수라는 값이 입력이 될 거고 출력이 되는 값으로는 정수가 출력이 될 거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인티저 형태로 반환이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각각의 함수 프로토타입을 보시고 확인하시면 될 거고 어디 함수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어떤 함수로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어떤 식으로 사용하면 되는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교과서에는 이렇게 4가지 함수를 예시로 들어놨으니까 보고 잘 따라오면 좋을 것 같아요. 제기함수라는 것은 함수를 호출했을 때 자기 자신을 다시 호출한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1부터 5까지 더하는 함수를 보겠습니다. 1부터 5까지 더한다라고 하면은 포문을 돌려서 i가 1일 때 더해줄 거고요. 2일 때 더해주고 3일 때 더해주고 4일 때 더해주고 5일 때 더해주면 되겠죠? 제기함수로 나타내게 되면은 sum 5라는 거는 5 더하기 sum 4라는 거겠죠? 이 sum 4라는 거는 4 더하기 sum 3이라는 거겠죠? 이렇게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은 5, 4, 3, 2, 1이 저장이 될 것이다 라는 거고요. 다음과 같이 반복문으로 선언을 하든 제기함수로 선언을 하든 결과적으로는 동일한 알고리즘이잖아요. 동일한 알고리즘이다 라는 거 보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알고리즘을 작성했는지에 따라서 제기함수를 사용할 수도 있고 제기함수를 사용하지 않아도 괜찮을 때가 있어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다양한 함수를 사용하면은 다양하게 부분을 나눠서 변수를 지정해야 될 텐데요. 변수를 지정하는 범위로서 지역 변수, 전역 변수, 정적 변수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프로그램들을 읽으실 때 어떤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변수들이 어떻게 생성이 되고 변수들이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지역 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변수라는 것은 괄호 표시 안에서 변수가 입력이 됐을 때 괄호 안에서 정의된 내용이 우선적으로 존재한다, 우선적으로 관리가 된다라는 걸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 메인 문장이 실행이 됐어요. 중괄호로 한번 묶였습니다. 그러면은 저장 공간 안에 이 인티저 메인에 잠시만요. 조금 글씨가 이상하네요. 좀 크게 그릴게요. 자, 첫 번째 메인 안에 A가 저장이 될 거예요. 메인 안에 저장이 될 거다라는 거고 이 두 번째 중괄호가 쳐지게 되면은 두 번째 중괄호 안에서 변수가 A라는 변수가 있을 텐데 두 번째 안에 있는 A가 정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과 같이 A를 출력해 줄 때 이 printf에서 출력되는 부분은 이 중괄호 안에서 이 A라는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이 A를 출력해 주고요. 여기서는 20이라는 숫자를 출력해 줄 것이다 라는 거 보시면 되고
중괄호가 닫히는 순간에 이 A라는 부분은 사라지게 되고 이 메인에 있는 A만 남게 되니까 두 번째 printf에서는 이 A가 10이라는 숫자가 출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출력 결과를 보면은 20이라는 숫자가 출력이 되고 10이라는 숫자가 출력이 된다라는 점, 지역 변수를 알아보시면 다음과 같이 동작이 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은 한번 실행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 중괄호에 대해서 이렇게 다음과 같이 변수들이 존재하고 사용한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전역 변수를 보도록 할게요. 전역 변수라는 거는 프로그램이 실행이 됐을 때 메인 문장이 실행되기 전에 다음과 같이 모든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전역적으로 변수를 선언해주는 것을 의미해요.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한 내용으로 정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sum이라는 부분은 이 안에서도 동일한 동작을 하게 됩니다. 변수가 차곡차곡 쌓여지게 돼요. 보도록 할게요. 자, sum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add라는 함수가 정의랑 선언이 되어 있고요. 세 번째, main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main을 보면은 우리 num이라는 변수가 10이라는 숫자가 되어 있대요. 보면은 sum이라는 숫자가 있고요. 지금 main이 시작이 되면서 num이라는 숫자가 등장을 했어요. sum이라는 숫자는 지금 0이었죠. num이라는 숫자는 10이 될 겁니다. 자, 지금 printf를 하게 되면은 0이라는 숫자가 출력이 될 거예요. 자, 0이라는 숫자가 출력이 됐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sum은 sum 플러스 num이라고 해가지고 이 sum이라는 숫자는 0이 아니고 0 더하기 10인수, 그래서 10이 저장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 두 번째 sum은 10이 저장이 될 것이다 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 add 20이라는 숫자가 돼가지고 이 함수를 실행하면은 여기로 점프를 하겠죠. 점프를 했을 때 a라는 숫자는 20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20 더하기 sum이라는 부분, 그래서 지금 sum은 10이기 때문에 10 더하기 20이라는 부분이 돼서 30이라는 수가 될 거예요. 그래서 sum이라는 숫자는 10에서 30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결과적으로 세 번째 거는 30이 출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출력 결과를 보면은 0, 10, 30으로 점차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각각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저장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전역적으로 사용되기 쉽도록 전역적으로 선언이 되고 사용되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정적 변수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 변수를 다시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적적 변수를 보기 위해서 우리 라이프 사이클을 조금 알아둬야 됩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sum이라는 부분 혹은 a라는 부분으로 얘기를 했는데, 보통 괄호가 쳐지고 괄호가 끝나게 되면은 이 안에 있는 여기에서 할당받은 변수들은 모두 소멸이 돼요. 프로그램 내에서 모두 소멸이 된다라는 점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add 10이라는 부분으로 넘어오게 되면요, add라는 함수가 실행이 되고 sum이라는 부분이 지금 0으로 초기화가 될 겁니다. 초기화가 돼서 10이라는 숫자를 더해줘서 sum이라는 변수는 10이라는 숫자가 입력이 받아질 텐데 10이라는 숫자를 출력하자마자 소멸이 되게 돼요. 다시 add 10이라는 걸 하게 되면은 다시 들어가서 sum이라는 것을 할당받고 10이라는 숫자를 만든 후에 출력을 하자마자 사라지게 돼요. 요것도 출력을 하자마자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출력되는 값은 10, 10이라는 숫자가 출력이 될 거고요. 왜냐? 이 sum이라는 것은 괄호가 시작되고 괄호가 끝나게 되면은 이제 다시 반환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메모리가 반환이 되기 때문에 항상 초기화 해줄 때마다 0으로 초기화가 된다라는 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적 변수라는 것은 지역 변수랑 뭐가 다르냐라는 거 볼 수가 있는데요. 사용 형식은 똑같아요.
형식은 똑같지만 다음과 같이 동일하게 적어주더라도 정적 변수로 사용하게 되면은 한번 정의가 된 것은 새롭게 정의가 되지 않습니다. 반환을 시켜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번 선언이 된 것은 계속해서 관리를 한다라는 거고요. add 10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처음 sum이라는 저장 공간 안에 10으로 초기화를 시켜줍니다. 두 번째, add 10이 한 번 더 추이 되게 되면은 이 static이라는 변수 선언문을 만났을 때 이 sum이라는 게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sum을 저장시키지 않고 바로 다음 라인으로 넘어가게 돼요. sum 더하기 a가 되니까 10 더하기 10이 되는 거여서 20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문장을 하면 동일하게 20에서 10을 더한 수 30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결국에는 10 더하기 출력은 이렇게 되겠죠. 10이 먼저 출력이 되고 20이 출력이 되고 30이 출력이 됐고요. 스태틱 하나만 더 붙었을 뿐인데 방금 전에 10, 10, 10으로 출력이 되던 게 지금은 10, 20, 30으로 출력이 된다 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보도록 할게요. 오늘 배운 내용은 조금 많이 중요합니다. 함수를 다룬다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함수는 프로그램의 기본 단위라는 점에서 함수를 많이 사용할 거고 사용해 왔을 거예요. 그런 함수를 함수는 머리 부분과 몸체 부분으로 나눠진다라는 거 볼 수가 있고요. 머리 부분에서는 자료의 반환형, 함수의 이름, 매개 변수의 목록, 함수의 몸체에서는 알고리즘, 마지막으로는 반환하는 자료형에 대해서 알려준다라는 점. 함수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사용자 지정 함수. 두 번째는 라이브러리 함수가 있었습니다. 사용자 지정 함수는 사용자가 직접 만들고 호출하는 거다라는 거기 때문에 선언, 정의, 호출이라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했었어요. 두 번째, 라이브러리 함수에서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함수들을 모아둔 라이브러리를 호출하고 사용하는 거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각각의 라이브러리 외우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모르시면은 검색하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보시는 능력이 필요할 거라 생각을 해요. 자, 제기함수라는 부분 보도록 할게요. 제기함수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알고리즘이다 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고요. 자기 자신을 호출하지 않게끔 알고리즘을 짜셨으면 제기함수를 사용하실 필요가 없다 라는 점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함수의 호출이라는 거, 함수의 호출은 값에 의한 호출이다, value에 대한 호출이다 라는 거, 참조에 대한 호출이다, 레퍼런스에 대한 호출이다 라는 거 보시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포인터를 학습하시게 되면은 조금 더 진지하고 깊게 배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value라는 것은 값을 복사하고 가지고 와서 원래 원래 문장 KOR MAT라는 변수를 건드리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레퍼런스는 주소값을 통해서 직접 참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저장이 된 저장 자료를 직접 만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 보시고 따라오시면 되고, 각각에 대한 모르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과 실습을 같이 진행을 해볼 텐데요. 지금 여기서 나왔던 각각에 대한 자료들을 저랑 같이 코드를 쳐보고 완성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굳이 수업을 듣지 않아도 괜찮아요. 저는 이대로 치고 어떤 식으로 출력이 되는지 여러분들과 같이 볼 거고요. 짧은 수업이 조금 더 진행이 되니까요. 이 PPT에 대한 내용 학습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좋을 것 같네요. 수고 많으셨고, 3주차 첫 번째 강의인 함수라는 부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